어릴 때도 공룰이었잖아요. 안방은 들어가면 안 돼. 방 들어가면 막 등짝 때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희 미팅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오늘의 주제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계시죠? 오늘 주제 너무 졸리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홈 패브릭. 그 중에서도 저희가 침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눈빛이 굉장히 반짝반짝. 좀 더 졸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무시면 안 되고요. 아, 네. 네, 저희 오늘 홈 패브릭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홈 패브릭의 전문가분을 모셨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백화점에서 쾌적한 잠을 책임지고 있는 최영진 책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멘트 굉장히 좋은데 네, 준비하셨죠? 어제? 준비 방금 했고요. 멘트 계속 연습하셨던 딱 티가 납니다. 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상품본부 리빙팀에서 이제 친구 이제 홈패브릭 담당을 하고 있고요. 홈패브릭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해서 이불, 여기 깔려 있는 뭐 러그나 카페트, 쿠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홈패브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좀 다른 아이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패션 관련된 일을 했었고요. 이 리빙팀에 오면서 홈패브릭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집에 옷을 입히는 일이 홈패브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광고 멘트 같았어. 우리 집 코디는 홈 패브릭.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인테리어라고 하면 비싼 뭐 가구나 멋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소재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집의 분위기를 가장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 좀 침구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오늘도 코너 속의 코너 정용 PD의 데이터로 살펴보는 침구 시장. 당연히 좀 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침구 시장 중에서 전 좀 수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2011년에는 4,800억 정도였는데요. 이게 2022년에는 무려 3조 원까지 굉장히 발달했고요. 근데 이게 이런 발전이 어떻게 현대백화점 매출로도 확인이 될까요? 그러니까 친구와 같은 물건만 사는 매장이 아니고 다양한 것들을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매장들을 선도적으로 유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제 담당이라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친구 브랜드들의 면적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친구만 파는 매장들 연간 매출액이 600억이 넘고요. 1등 브랜드가 거의 한 1억 3천 정도. 네. 수면 시장에 되게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수면 시장 관련해서 수면 같은 키워드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수면과 관련된 신조어로 슬리포노믹스라고 해서가지고 슬립이랑 이코노믹스를 합친 신조어예요. 그러니까 수면과 관련된 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런 비즈니스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걸 슬리포노믹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조사를 해봤는데 수면 시장에 되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가 아닐까 싶어요. 또 요즘 불면증 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수면과 관련된 뭐 좀 영양제라던가 이런 것도 좀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우리나라 절대적인 평균 수면 시간이 OECD 중에서 거의 꼴등이래요. 몇 시간인가요? 이게 7시간 51분. 제 기준에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많아요. OECD의 다른 국가들은 도대체 몇 시간을 자고 있는 거죠? 평균 한 8시간 반 정도 주무시더라고요. 수면의 질적인 문제도 수면 장애 환자가 2018년에 한 85만 명 조였는데 22년에는 이제 1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수면의 질이랑 양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더 수면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지 않을까. 요즘 병원 가서 처방받으시거나 이런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뭐가 수면을 잘 못한다라고 하면 되게 성격이 예민하거나 뭐 특별한 질병이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좀 현대인의 질병으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길바닥에 누워도 잘 40이 다 돼가니까 잠이 잘 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외람된 말씀인데 길에서 몇 번 아, 네, 뭐 쫓겨날 뻔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침구의 의미? 개인적인 의미 아니면 사회적인 의미 간단하게 얘기해볼까요? 딸 시집 보낼 때 침구를 해주셨잖아요. 그게 좀 잘 살기를 바라는 좀 엄마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침구가 예전부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나. 침대랑 침구랑 함께 하는 게 하루에 거의 3분의 1이더라고요. 근데 그럼 이게 인생의 3분의 1이에요. 어릴 때부터 가장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우리 옆에서 오랫동안 해오는 게 이제 친구인데 뭔가 점점 커가면서 또 관심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막 꾸미고 이런 건 되게 좋아하는데 이불은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덜. 예.
그 최근에 좀 침구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볼게요. 제가 아까 예전에는 혼수로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혼수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많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큰 이제 사회적 트렌드 때문에 이제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요. 집들이 갔을 때 다른 데는 다 돌아다녀도 침실은 안 들어가. 침실에 들어가는 건 금기시 하잖아요. 좀 어릴 때도 국룰이었잖아요. 안방은 들어가면 안 돼. 방 들어가면 막 등짝 때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친구가 패션이나 이런 다른 홈패브릭보다 좀 소외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백화점. 박사님, 그럼 이렇게 내 가장 은밀한 공간을 꾸미는 게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아보아 키워드랑도 좀 연결이 될까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보아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명품백, 그러니까 우리가 샤넬백을 사면 대확행이지만 이 샤넬 립스틱을 사면 소확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샤넬 립스틱을 사는 게 아니고 명품 치약을 산대요. 근데 명품 치약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냥 매일매일 어떤 나의 하루를 긍정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명품 치약을 쓰는 건데 이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SNS에 찍어서 자랑을 할 수 있겠지만 이불을 덮어보고 그 촉감을 느끼는 거는 나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촉감은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나를 위해서 온전히 이 하루를 열심히 산 나를 좀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이불이나 패브릭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안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나만 아니까. 아, 자랑해야 되는데. 구시대적인 아직 그런 취향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좀 아까처럼 이렇게 덮고 다니시죠. 그럼 책임님 또 다른 트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관리하기 편해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바꿔주고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불을 세탁을 하고 건조기에까지 한 번에 올인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되게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이제 겨울 이불 하면 구스인데 구스는 사실 정말 좋은 이제 자연의 소재로 만들어진 이불인데 좀 관리가 좀 어렵죠. 이제 세탁을 좀 하기 어렵고 근데 그거를 대신한 이제 대체품들이 나중에 소개해드릴 그 노르딕 슬립이라는 제품도 있는데 그 제품이 그런 측면에서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책임님, 또 제가 자료조사하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가 유독 차렵 이불이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쉽게 말해서 보통 이불은 이불 겉을 둘러싸고 있는 면 커버가 있고 그 안에 구스 속통 같은 걸 채워가지고 이제 두 개로 분리되는 형태로 이제 외국은 많이 쓰거든요. 해외는 이제 보통 2주에 한 번 세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통에 면 커버를 벗겨내가지고 계속 세탁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불의 세탁 빈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렵 이불을 선호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현대백화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침구 브랜드는 뭐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 아무래도 이제 현대백화점뿐만 아니고 저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제 인기 있는 브랜드라고 하면 알레르망이나 이부자리라는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이제 슬립, 코지네스트 이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이 브랜드들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알레르망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알러지 케어 원단으로 엄청 유명해요. 일반 면은 아무리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짜도 구멍이 이렇게 조금씩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확대해서 보면. 근데 알레르망은 그 자체 개발한 이제 실로 엄청 촘촘하게 해가지고 아예 빈틈이 없이 그냥 면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대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침구류 중에 가장 비싼 거. 또 우리가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불이니까 몇백? 전 500. 전 500 예상합니다. 좀 배포를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한조나는 이제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서 가장 비싼 거는 한 3,500. 이부자리에서 이제 수입하는 파라디스라는 이제 이태리 수입 브랜드가 있는데 책임님 덮어보셨어요? 제가 이제 뭐 저도 배포가 작아가지고 만져는 보셨죠, 그래도? 네, 만전을 봤는데 두꺼운데 가벼워요. 그리고 뭐 이제 사실 백화점에서 판매는 하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기네스백에 등재된 가장 비싼 이불이 한국에서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크라운구스라는 이제 구스 전문 브랜드가 있는데 무려 추신수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3억 2천에 가까운 추신수 씨가 쓰고 계셔서 추신수 에디션인 거예요? 추신수 선수를 위해서 이제 개별 이제 맞춤 제작을 한 거죠. 체험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오히려 잠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럼 이렇게 메인 브랜드 외에 책임님께서 개인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브랜드도 있으세요? 그 노르딕 슬립 브랜드들을 제가 이제 추천드리기 위해서 제품을 한번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구스는 아니에요. 구스랑 최대한 이제 비슷한 느낌의 이제 보온성과 이제 편의성으로 만든 이제 신소재긴 한데, 그럼 구스랑 다른 점이 구스와 똑같이 이제 사용하기 따뜻하면서도 그 세탁을 하고 건조기까지 돌릴 수 있는. 한 번에. 네, 그래서 이제 굳이 위에 커버를 쓰지 않아도 자주 이제 세탁을 하면서 써라, 차려배 이불처럼. 브랜드 프로모션에 따라 다르지만 한 30만 원, 40만 원으로 가격도 이제 한 되게 가성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브랜드는 또 뭐가 있을까요? 테클라라고 아마 이제 연예인 잠옷, 뭐 연예인 이제 그 수건으로 많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고객들이 이제 개인의 소비 취향을 하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좀 더 본인의 이제 감성이나 디자인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무래도 백화점에 더 적합한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그와 유사한 이제 감성의 브랜드들을 찾아봤는데, 이 브랜드는 이제 매그니 버그라고 아마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노르딕이랑 이런 테클라가 이제 덴마크 기반의 브랜드라면 스웨덴, 스톡홀름. 네, 스톡홀론 기반을 하고 있고, 테클라랑 매그니 버그랑 이제 공통점이 패션 브랜드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디자이너들이 설립한 브랜드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책임님이 발견하신 브랜드인가요? 솔직하게는 제가 발견했다고 하고 싶은데, 저희 이제 더현대닷컴이라는 저희 현대백화점 자사몰이 있고, 신규로 이제 이제 수입 런칭을 하고자 했었고, 제가 이걸 봐서 같이 이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오프라인 팝업은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신기한 게 저도 이번에 자료 조사하면서 찾아봤는데 메그니 버그랑 이 테클라의 그 제품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구 브랜드의 그 제품 이미지가 아니라 약간 룩북 같아요, 아예. 이게 패키지만 봐도 기존에 생각하시던 알레르망 이브제랑 좀 느낌이 그쵸. 좀 다르긴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메그니 버그 설립자가 입생 로랑, 그다음에 아크네 스튜디오 디자이너 출신이라고 합니다. 매그니 버그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파자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블랙에 그냥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서 심플할 수 있는데, 덴마크의 크바드라트라고 세계 최고의 원단 텍스타일 회사가 있어요. 유명한 가구 디자이너들의 패브릭이나 가죽 원단을 다 생산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이 브랜드를 보자마자 매력을 느끼고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완성도나 이런 디자인의 품질이 있어서 장인 정신을 갖고 있는 브랜드다. 또 다른 좀 SNS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들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브랜드의 고유한 디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네, 하는 시그니처 디자인인 것 같고, 브랜드들이 이제 확실한 컨셉이 있어야지 나랑 핏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시로 뭐 원그레이 테일이나 큐티버니 폰이라고 비슷한 색감을 가진 이제 브랜드도 있고, 드럽이라고 이름부터 좀 심상치 않잖아요. 상황별로 친구 추천을 부탁드릴 건데요. 이분은 26세 여성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셔서 첫 자취를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입사원이니까 우리 월급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가성비 또 따지지만은 디자인도 좀 따지는. 너무 설렐 것 같아. 첫 독립할 때 진짜 설레잖아요. 드디어 엄마의 그 꽃무늬 이불과 엄마의 그 접시에서 벗어나서 내 취향으로 내 방을 꾸미고 싶어. 아무래도 근데 가격을 이제 생각 안 할 수가 생각 안할 수 없죠. 없으니까 백화점 브랜드보다 이제 조금 이제 합리적인 가격대의 이제 SNS 브랜드들을 추천을 좀 해드린다면, 아무래도 나는 조금 그래도 화려한 것보다는 미니멀하거나 이제 솔리드한 계열이 좋아. 온라인에 뭐 마틸라나 라튤립 같은 브랜드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중저가이면서도 이제 합리적인 품질의 가격들의 브랜드들도 있고요. 내 취향대로 살아야 돼. 약간 자주 바꿔줘도 이렇게 개성 있는 걸 사야 돼.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이제 그런 원그레이 테일이나 드랍 같은 이제 색감이 강한 디자인을 선택을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남녀가 동갑입니다. 36세고요. 이제 결혼을 3달 남았습니다. 둘 다 어느 정도의 취향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 브랜드. 뭐 역으로 제가 선물을 한다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매그니 버그나 테클라 이런 브랜드를 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포장 박스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세련된 기운과 이거를 입었을 때 줄 수 있는 그 신혼만의 그런 느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오늘은 친구를 못 보여드려서 아쉽지만 색감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표현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격 대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또 퀄리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신혼 때는 인생에 한 번뿐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좋은 거 구매하시고들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브랜드들도 한번 소비를 해봐서 다양한 경험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자료 조사하면서 이렇게 돈 쓰고 싶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매그니 버그 보고 난 성공하면 약간 테클라 잠옷 입고 매그니 버그에 딱 들어가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겠다. 되게 탐이 나네요. 누가 나한테 선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침구 시장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친구는
우리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큰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친구 시장 자체가 이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그 채널 안에서 각자 이제 소비가 분산이 될 거고, 그래서 백화점 같은 경우도 그런 분산된 소비를 저희 쪽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침구 브랜드 입장에서는 정말 혁신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이제 유통 채널에서 계속 해외 브랜드를 소개를 하고 있고, 이제 아까 이제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이제 해외 브랜드가 한국에 진입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경계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국내 시장을 공고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브랜드들이 좀 혁신을 해야 되는,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소비의 끝은 인테리어다. 근데 인테리어에서도 전 끝은 홈패브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점점 취향이 높아지면서 그게 인테리어로 가고, 인테리어에서도 홈패브릭으로 갈 거라서 저 홈패브릭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거고, 계속해서 취향의 다양화가 일어날 것이다. 또 이 홈패브릭의 역사를 저희가 살짝 살펴봤지만 이게 기술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소재라던가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좀 한 단계 더 도약이 되는 계기가 있는 게, 요즘에 사물 인터넷이라고 IoT가 커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기술이 좀 홈패브릭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자는 동안에 이불을 덮고 있으면 수면의 질을 측정을 해준다거나 이런 좀 미래형 기술이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이런 시장이 좀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과 접목된 그런 홈패브릭도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구라는 단일 품목 기준으로 오늘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고객한테 좀 더 새롭고 또 미래지향적인 이제 매장을 이제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런 슬립과 테크가 연결된 매장을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기술들을 도입을 하고, 뭐 잠BTI란 말 들어보셨어요? MBTI처럼 본인의 이제 그런 설문을 체크하면 나의 잠의 유형이 어떤 건지, 그런 잠의 유형에 따라서 내가 어떤 침구나 침대나 베개를 써야 되는지, 그 병원처럼 이런 엑스레이로 내 이제 척추를 찍어가지고 솔루션을 준다든지, 경험에 초점한 매장을 만들어서 좀 더 고객들이 침구뿐만 아니고 잠에 대한 것들을 백화점 안에서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장도. 너무 좋은 전략이네요. 그 백화점이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품목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에 왜 우리 백화점에 와야 되고 왜 오프라인 공간에 와야 되느냐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들은 온라인으로 체험해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매장에 와서 컨설팅도 받아보고 이제 나의 잠 스타일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게 우리 공간에 고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면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그 수면의 시작이자 끝이 침구라서 그 침구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홈패브릭의 확장에서 수면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분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팅룸을 끝나면 그 주제를 항상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수면을 해보고 싶다 해서 집에 가서 자고 싶다. 오늘 저녁만큼은 약간 수면이 수단이 아니라 잠 그 자체를 위해서 한번 꿀잠을 한번 자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임님은 어떠셨어요? 어쨌든 저는 오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제 목적은 저희 고객분들이 이런 친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지에서 좀 나왔고, 뭐 설명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고객들의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또 시간에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 제가 또 나와서 또 다음 출연을 지금 약속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다른 카테고리도 맡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촬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되게 목표에 성공하신 것 같은 게, 약간 좀 관심을 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집에 돌아가면 제가 쓰고 있는 이불이나 침구, 패브릭 이런 것들 좀 다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명의 고객이자 소비자로서 오늘 좀 목표를 달성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그 홈패브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다음 미팅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